펀드레이징 팀한테만 일단 우선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옐로우 퓨처 현금 흐름인데 이 부분을 알고 있으면 펀드레이징 때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를 투자자들한테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배달 사업 모델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는데요. 4개의 사업 주체가 있습니다. 이 배달 사업이 있어서 첫 번째는 주문을 받고 하는 그런 주문 플랫폼사, 배달의 민족, 요기요 같은 회사고요. 그리고 배달 플랫폼사가 있습니다. 바로고, 우리가 이제 투자하는 옐로우 퓨처, 뭐 이런 회사들. 그리고 각 지역의 각 동네마다 있는 배달 대행사가 있습니다. 이 배달 대행사는 그 동네에 보면 가끔씩 이 오토바이들이 쫙 세워져 있는 그런 매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배달하는 그런 매장? 예,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조리하는 이런 실제 외식 매장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고객한테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이 배달의 민족과 이 배달 플랫폼사가 연결되어 있어서 이 배달 플랫폼사 쪽으로 정보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 있는 배달 라이더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주문 접수, 주문 전달하고 여기서 이제 배달을 하러 가는데 이 음식점에 음식을 가지러 딱 가서 픽업을 하고 고객한테 주고 다시 이제 회사로 돌아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주체가 우선 이 배달 사업 모델이고, 자,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어디서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요걸 봐야 되네. 네. 이 플랫폼사, 여기 얘기했던 이 동그라미, 배달 플랫폼사에서 이 네모 배달 대행사, 이 네모 배달 대행사랑 계약을 할 때 어떻게 계약을 하냐면, 이 플랫폼 회사에서 이 동네에 있는 배달 대행사에다가 일종의 계약을 하기 위한 방식으로 여기다가 대출을 해줍니다. 사업자금 대출을 해줍니다. 자,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대출을 해주고요. 그러면 이 배달 플랫폼이 깔리잖아요. 그럼 이 프로그램을 이 각 매장에다가 이제 설치를 하고 각 매장은 이 설치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라이더들을 부르고 음식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겉에서 보기에는 배달의 민족이 다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배달의 민족 앱이 하나 깔려 있고 이 배달 프로그램이 하나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 매장에는 2개의 프로그램이 컴퓨터 안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달의 민족에서 주문 딱 들어오면 이 매장에서 이제 주문 접수하고 조리 들어가고 조리가 완성될 때쯤에 배달 프로그램 오픈해가지고 라이더 부릅니다. 클릭하면 이제 라이더가 오거든요. 음. 그 프로그램 안에 이제 뭐 배달할 주소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지. 비용 같은 것도. 자, 그래서 이 각 외식 매장에다가 까는 이 프로그램 영업은 이 배달 대행사에서 합니다. 이 배달 플랫폼사에서 하지 않아요. 예. 자, 그래서 그러면 결국 이 배달 프로그램을 많이 이렇게 깔아야 되는 게 이 플랫폼사한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이제 3천에서 5천 정도 이제 사업자금 대여하고 그럼 이제 독점 계약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만 니네가 써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매장에다가 영업하고 이제 이 안에서 어떤 그런 수수료들이 발생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뭐 배달 수수료 여기서 이제 먹고 그 안에서 이제 프로그램 사용하는 수수료 또 먹고 뭐 이런 게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제 배달 플랫폼사에서 배달 대행사에다가 이걸 무이자로 돈을 대출을 해주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왜 이렇게 대출하냐? 아까 얘기했지만 그 이 영업을 잡기 위해서, 지역의 영업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면 얘네들은 뭘 통해서 수익을 얻냐? 대출해준 돈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지 않지만 이 배달 프로그램을 쓰는 수수료에서 요걸 대출해준 대가로 기존의 수수료율보다 조금 더 받습니다. 음. 어, 자, 밑으로 넘어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그래서 3천은 이 배달 플랫폼사에서 3천에서 5천 대여금해서 대출해주고, 그러면 독점 계약 맺어서 얘네들 이 프로그램만 써야 되고 외식 매장에다가 이 프로그램만 깔아야 되고. 근데 얘네들이 무이자로 대여를 한단 말이에요. 이자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럼 뭘로 돈 버냐? 수수료 수익으로 돈 버는데 기존에 이제 수수료율보다 조금 더 올린다. 요거 돈 빌려줬으니까. 요거에 대한 대가로. 자, 그렇게 하면 이 수수료 수익이 대략적으로 연 60% 정도 에 육박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연 60%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금액을 대여하고 나서 어, 받아야 되는 그런 금전 대차에 대한 수익이 있는데 그 수익은 대여금으로 했을 경우에는 최대 20%입니다. 법정 최대 이자가 수익이. 근데 얘네들이 이제 한 5천만 원을 대여했다 치면 예, 연 최대 이자가 그러면 이제 20%니까 1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인데 그게 아니고 이걸 이제 무이자로 이 돈은 이제 계약을 해서 금전대차 계약을 맺고 원래 이제 배달 수수료 수익에서 수수료율을 조금 더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배달 건당 이제 배달 수수료 프로그램 이용료를 100원 받는다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120원, 14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5천을 해서 이 5천에 대한 대가가 거의 60%에 육박하게 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5천 해서 연 한 3천만 원 정도를 뽑아내는 거죠. 이 금액 갖고. 자, 그러면 요렇게 해서 얘네들이 이제 수익을 내는 건데 그러면 우리 이제 회사는 무엇을 하느냐?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3천에서 5천 대여할 걸 바로 우리한테 이제 갖고 가서 3천에서 5천을 이쪽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이제 연 60% 정도를 얻고요. 우리한테 대략 연 15%를 떼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음. 자, 한 그 단계가 더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죠, 개인 투자자. 우리가 이제 사업 이 펀드레이징을 할 때 제안을 하는 개인 투자자는 이 구조를 이해하고 있으면 그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게 어떤 투자고 소개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떤 구조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 우리가 투자한 회사는 어떻게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한테 상환을 하느냐.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은 우리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고요. 우리 회사는 약속을 합니다. 13.5%를 주겠다.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다가 3천에서 5천 정도 대여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정해진 약속을 합니다. 15%를 주겠다. 그럼 이 13.5%는 금전대차 계약이고 이 15%도 금전대차 계약이에요. 금전대차 계약은 투자와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 이제 투자라고 적었지만 정확히는 이제 금전대차 계약이겠죠. 대여. 자, 그러면 이 돈을 쓴 대가로 내가 13.5%를 갚겠다는 법적인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투자는 주식 투자와는 다릅니다. 주식 투자는 투자해 놓고 성공하면 성공하는 거고 망하면 망하는 거예요. 돌려달라고 하지 못합니다. 왜? 투자니까. 투자는 사업에 투자하건 뭐 직접 투자하건 간접 투자하건 그것이 이제 투자이면 그 돈은 망하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법적으로. 예. 왜냐하면 한국에는 원금 보장을 할 수 있는 투자 계약이 없습니다. 음. 그래서
원금 보장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은행이랑 우체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도 최대 5천만 원까지만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원금이 보장되고요. 우체국은 5천만 원 이상, 뭐 1억, 2억 상관없이 전부 다 원금 보장이 됩니다. 근데 보험도 원금 보장을 못합니다. 그 이야기를 쓰면 불법이에요. 투자도 절대 원금 보장 이야기를 못합니다. 불법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어, 정확하게는 투자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대여금과 대출은, 금전대차 계약은. 왜? 투자라는 것은 정해진 약속이 아니고 성공하는 만큼의 수익을 갖고 가고 실패하면 실패하는 만큼의 돈을 돌려받는다던가 이제 다 잃거나 하는 것이 투자다. 자, 근데 이거는 13.5%를 주기로 하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15%를 주기로 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법적으로 그러면 너는 이걸 갚아야 한다는 효력이 생기는 것이죠. 예, 그래서 원리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지. 여기서 3천에서 5천을 대여했는데 무이자로 했어요. 예. 그럼 여기서는 이자가 발생할 필요 없는 거지. 계약은 이제 어, 수익 없이 그냥 돈 빌려줄게 한 거니까. 자, 근데 여기서 수수료 수익이잖아요. 이게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 60%가 이제 안 갈 수도 있는 거지. 예, 왜? 이거는 이제 수수료 수익이잖아. 예, 이거는 이자 수익이고. 그래서 수수료 수익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이 이제 예를 들어서 배달 같은 건 건별 수익이니까. 예, 그래서 건별 100원, 120원, 140원 이렇게 가니까 그 수수료 기반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배달이 잘 안 되면 또 이게 낮아지는 거겠죠. 그죠? 배달이 잘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거고. 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개념적으로 설명할 때 이거는 이제 약속한 금액이지만 이건 약속한 금액이 아니다. 그리고 플러스 투자라는 수익도 약속한 금액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 자, 그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는 이제 대여가 되겠죠. 네, 투자라고 하면 안 되고. 이건 약속한 금액이니까. 자, 근데 보통 이제 한 요 정도 대여하고, 사실 60%는 여기 기반한 수익인 거지. 이것보다 더 나옵니다. 배달 대행 수수료가 이제 그 프로그램 이용료가 붙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 수수료 수익을 못 받는다는 것은 이제 제가 이 대여금 이자 수익이랑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 자, 근데 만에 하나 이 배달 대행사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이제 리스크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리스크를 이제 플랫폼사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이 배달 대행사를 사업권을 갖고 갑니다. 음. 그럼 지역에 있는 이 배달 대행사가 이렇게 이제 하다가 사업이 이제 잘 안 되거나 하면 이쪽에서 이거를 이제 3천에서 5천 대여한 거에 대한 권리로서 사업권을 갖고 가 버리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여기를 이제 다시 이제 키우는 거예요. 이 사업체를. 이 사업체를 키울 때 플랫폼사에서 이 사업체를 키우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게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배달 대행사는 플랫폼사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플랫폼사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이용 수수료를 또 줘야 되죠. 예. 그리고 라이더가 일하면 라이더한테 또 수수료 줘야 되잖아요. 그죠? 건별로. 자, 근데 이제 배달 대행사랑 플랫폼사가 이걸 이제 딱 먹어서 합쳐버리면 배달 대행사가 플랫폼사가 배달 대행사를 운영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직영으로 그렇게 되면은 라이더한테 조금 더 유리한 수수료율을 줄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중간 거래책이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그러면 라이더가 더 몰리고 그리고 이제 이 배달 대행사한테 주는 이 플랫폼사 배달 대행사가 먹는 수수료도 플랫폼사가 안 줘도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제대로 상환하지 못해서 수익을 주지 못해서 망하면 얘네들이 이제 사업권을 가져버리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유리한 그런 라이더 수수료율과 플랫폼 수익을 통해서 오히려 수익이 올라간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리스크를 해지하는 방식이고, 현재 배달 시장은 이런 식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렇고 하여튼 예, 개인이 오렌지 우리 회사로 이제 돈을 입금하면 우리 회사는 이 옐로우에다가 넣고, 옐로우는 배달 대행사를 이런 대여 계약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배달 대행사 통해서 각 외식 매장들에 딱 계약이 다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수익이 일루, 그 다음에 일루 가고, 일루 가고. 예. 그래서 여기서 얘네들이 이제 대략 60% 정도. 요거보다 더 크지만, 예, 요거 대입했을 때 60% 정도 각오하고, 이 안에서 우리한테 15% 정도 주고, 이 안에서 우리가 이제 13.5%를 개인 투자자한테 준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배달 대행 시장의 조금 독특한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화살표가 진행되는데, 개인 투자자가 오렌지 나무로 이제 대여합니다. 그러면 오렌지에서 업체로 대여하고요. 업체는 이 돈을 갖고 뭐 물건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그럼 이 회사로부터 매출을, 또는 고객으로부터 매출을 벌어들이죠. 그걸로 상환을 하고 상환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적정 수익을 저희 이제 오렌지 나무와 개인 투자자가 계약하는 거고, 그리고 오렌지 같은 경우는 법정 이자 한도 내에서 연 20%가 최대입니다. 그 한도 내에서 회사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회사는 여기서 이제 판매를 많이 늘려서, 여기서는 정해진 수익이 아니죠. 잘 팔면 이제 많이 이렇게 이익을 내고 그 돈으로 상환한다. 자, 그래서 클로이스나 컨택트 미디어 같은 이런 회사들도 이런 이 뭐 일반적인 구조를 따르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클로이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보석을 제작을 해서 백화점에다가 이제 판매가 되면, 물론 이제 고객에게 판매하는 거겠죠. 이 정산이 백화점 같은 경우는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걸립니다. 예. 조금 독특한 케이스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정산이 아직 안 된 그 틈에 신규로 이 보석을 생산해야 될 때 자금이 또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클래스 같은 경우도 저희 자금을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컨택트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 제작사, 웹드라마 제작사인데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컨택트 미디어에서 어떤 웹드라마 같은 걸 제작을 막 하는 그 기간이 걸리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완성을 하고 이걸 이제 판매권을 해외에 수출한다거나 국내에 이제 이런 어, 뭐죠, 플랫폼에다가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때 이제 판매한 자금으로 이제 요렇게 상환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단 이게 또 어떤 케이스에서 자금이 그럼 왜 필요하냐 하면은 스태프들 페이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지급을 해요. 그래서 이 웹드라마 또는 영화 같은 게 판매되고 나서 정산을 하는 게 아니라 스태프들 조명, 의상, 그다음에 뭐 메이크업, 이런 분들에 대한 페이는 촬영을 하고 이제 바로바로 지급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판매권을 판매하기 전에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정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금을 쓰고 자금을 먼저 쓰고 스태프들 월급 주고 영화 완성해서 이제 판매하고 그다음 판매한 걸로 상환하고, 이렇게 프로세스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저희가 이번에 이제 옐로우 퓨처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배달 사업 모델이 어떻게 이제 현금 흐름을 갖고 있고,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수익을 이렇게 이제 중간에 개입을 해서 수익을 내는지에 대한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구조에 대한 사실은 지식을 갖는 거, 그리고 이 옐로우 퓨처라는 이 회사가 만들어내는 이런 사업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우리 몫을 챙겨올 수 있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사업적 역량이라고 보면 되고, 이 사업적 역량에 기반해서 투자 수익을 낸다.
요게 핵심이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사업이 성장성이 있다, 성장성이 없다 이게 아니고 되게 구체적인 그 현금 흐름의 과정에서 어디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는지를 알고 요걸 투자자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 조금 더 어떤 신뢰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진행되지 않을까 하고 저희가 월요일 날 설명하는 분들한테는 뭐 이걸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나중에 그 우리가 신규 투자자를 만나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소개를 할 때 이 구조를 소개해 드리면 됩니다. 이게 왜 근데 이걸 이제 알고 있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저희가 매번 17호, 18호, 19호 과거 투자 이렇게 다 나갈 때 매번 새로운 회사에다가 투자하지 않습니다. 신뢰 관계가 형성된 회사에만 저희가 이제 이런 투자를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어, 그렇게 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18호를 위한 투자 모델을 또 만들어서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 회사의 좋은 현금 흐름 모델이 만들어졌으면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제 참여를 해서 좀 지속적으로 이 회사가 배달 대행사를 이제 이런 계약을 맺어갈 때 우리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참여한다고 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얘기는 하나 빠졌는데 요 얘기 하나 하고 마무리하면 좋겠네. 그러면 이제 배달 대행사가 계속 이렇게 해서 독점 계약을 맺으면 얘네들은 뭐가 좋냐? 옐로우 퓨처 같은 경우는 기업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죠. 예. 왜? 고객이 계속 늘어나니까. 음.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알고 소개를 하면서 어떤 투자자에게 제안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 파트만 녹화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